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위기상담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트라우마는 아주 큰 위기와 상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되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큰 외상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큰 사건, 사고, 문제를 만나고 났을 때 후유증이, 심리적 후유증이 대단히 오랫동안 남고, 무의식 세계 속에 또 치유되지 않으면 아마 오랫동안 장기간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조더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트라우마처럼 트라우마가 좀더 심한 것이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심리적 중증 여러 가지 장애 아픔을 겪는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함께 겪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PTSD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DSM-5에도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PTSD는 중증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겪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일상의 생활이 잘 안 될 만큼 많은 여러 가지 후유증과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30대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가족들과 소풍을 갔다가 산에서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 큰 돌이 있어서 그 돌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다가 저도 아주 크게 다쳤는데 머리도 깨지고 치아도 다치고 팔도 골절이 되고 상당히 중증 그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경험 이후에 저는 이제 병원에서 팔이 골절이 되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이제 팔을 기부스를 하고 생활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몇 개월 갖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모든 것이 깨끗이 이제 해결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충격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잠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어나기도 하고 또 불안 심리가 아주 극하게 작용을 할 때는 차를 타고 갈 때나 일상생활 속에서 잠을 푹 자지 못하고 늘 자주 깨고 금방금방 깨는 그런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년 가까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불안을 아주 심각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불편한 생활을 심리적인 정신적인 후유증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 중에 그때 그런 깊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인가? 왜 이렇게 나는 잠을 자지도 못하고 금방 잠이 들었다가 버스에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2분, 3분도 되지 않아서 금방금방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 그런 일들, 말 그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그런 현상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가 이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죽어도 좋다. 깊은 그런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되지 않고 오랫동안 자게 되었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불안 심리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오랜 기간의 시험 속에
고난을 당한 이후에 자기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섰을 때 자유롭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단잠을 자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을 만큼 그런 상태를 이제 유지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심리적인 아주 큰 상처, 아픔, 문제를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후유증을 크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적절하게 또 깊이 있는 치료를 받을 때 자유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특정한 트라우마 사건에 노출된 경우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는 거죠. 사건이 없이 이런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 지진의 경험, 성폭행 같은 아주 충격적인 것, 강도를 만나는 것들, 죽음과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 이런 특정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관되게 그 사건에 대한 플래시백 현상이 나타난다. 예식에서 그 사건 현장이, 그 현상이 또 자꾸 나타나는 거죠.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죠. 반복해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반응의 무감각을 나타내고 사건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는 기능. 그래서 그 장소, 그 내용, 그 사건을 자꾸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고양된 상태의 각성이나 지나친 경계를 하게 된다.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지나친 반응, 지나치게 경계하고 지나치게 놀라고 지나치게 각성을 하게 되고 굉장히 과민 반응을 크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충격 때문에, 아픔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과민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증상이 30일 이상 발생할 때 우리는 PTSD로 진단을 한다는 것이죠.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PTSD를 겪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또 아주 강한 사람은 웬만한 사건을 또 쉽게 받아주고 넘어가고 또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 것이죠.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반응, 똑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트라우마를 도와주기, 트라우마 사건에서 도와주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고 건강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자극들을 자꾸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생각,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미셸과 에벌리가 제안한 CISD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CISD는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인데 사고 스트레스 보고하기,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빠른 시간에 회복되도록 돕는 과정인데 사실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한다. 가장 쉬운 것부터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하고 그 문제가 내 마음에서 서서히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담아두면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저장 탱고에 그대로 담겨있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트라우마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다 두렵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참 말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가장 쉬운 거 하기 쉬운 것부터 말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본다. 생각, 트라우마 사건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나 인생 끝난 것이 아닌가, 나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두렵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피해자가 생각을 말할 때 잘못된 신념들을 찾아내야 된다.
사람은 왜곡된 신념, 잘못된 인지 기능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르게 상담자가 잡아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때 그것에 같지 않았어야 됐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곳에 간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또 보편적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잡아줌으로 인해서 또 건강함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반응과 감정, 트라우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는지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들의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 공포, 강한 불안, 분노, 슬픔, 짜증, 절망, 무력감 등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의 정서적 상해를 입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단계와 과정을 통해서 반응한 것, 감정을 드러낸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하게 하고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당연하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중요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이야기 하기, 피해자에게 사실, 감정, 생각, 감정 등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사건으로 인해서 경험한 특정한 정상을 이야기하게 한다. 특정한 정상, 제일 힘든 부분, 특정하게 지금 어려운 부분, 트라우마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줬고 타인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면 나눌 수가 있다. 정상이 그렇게 반응하는 특별하게 죽고 싶은 생각, 절망적인 생각, 우울하고 답답한 생각, 긴장하는 생각들이 정상이다.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정상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 환자 내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구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정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고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있다. 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도 좋겠죠. 정상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고 나누어 본다. 상담자는 피해자가 자살이나 자해에 대한 정상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게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내담자의 생명이니까, 건강이니까, 평안이니까, 자살 또는 자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을 다양하게 복합적인 감정 목록을 만들고, 제일 심각한 감정, 제일 많이 일어나는 감정, 제일 변화무쌍한 감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원을 찾기, 피해자에게 가능한 자원이 무엇이 있는가, 주변에 누가 지지할 수 있는가,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누가 함께 해줄 수 있는가, 피해자가 스스로 기본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행동계획을. 그래서 상담자가 없을 때도, 돕는 자가 없을 때도 스스로 뭔가 자기 보호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라우마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에게도 또 상담자에게 또 새 삶을 제공하고 새 삶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트라우마의 영화 또는 아주 큰 이런 사건의 영화들, 예를 들어서 뭐 해일에 관계되는 영화 해운대 같은 것들, 또 미국의 9.11 테러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관, 센터,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를 만난 사람들, 이런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큰 사건,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또 미리 준비되지 않는 갑작스럽고 긴급하게 아주 불안정하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 사고, 문제 앞에서 우리 인간은 큰 타격을 받고 충격을 받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론가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앞서서 경험한 사람들의 임상적인 보고, 통계, 자료, 또는 임상적인 경험들, 지혜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어려움을 만난 내담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셸과 에벌리가 제안한 CISD 접근 방법에서 또 하나는 피해자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돕기,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피해자가 자기가 당한 일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 상담자의 실수는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해서 내담자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내담자가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불안, 심리, 두려움, 여러 가지 긴장, 초조, 어려움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을 다 하면은 또 새로운 방안이 생기고, 내담자의 자기 아픔과 그런 고민을 다 얘기하면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지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경향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허락해 줘야 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는 것도 허락해 줘야 되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의 성격에 따라서, 그의 처지에 따라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자세, 충분히 지원 체계가 되어지고 지지 세력이 되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이 상담자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주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경청을 잘 해줘야,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은 쉬운 일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인해서 벌써 많은 치료가 되고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죠. 트라우마 경험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초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라우마 경험을 한 피해자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히 희망적인 것이죠. 그것을 말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낸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고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 정상임을 깨닫게 하기, 트라우마 경험 때문에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큰 충격과 아픔 속에서 죽고 싶은 생각,
또 피하고 싶은 생각,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는 것들, 충격 속에서 오랫동안 좌절하고 있는 것 모든 이런 부정적인 극단적인 반응들이 지극히 정상이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상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욥기가 있는데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 자식이 죽고 재물이 다 이렇게 탕진이 되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서로 하지를 못하는데 너무 딱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반응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이 자체가 지극히 정상인 거죠. 어떤 반응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이다. 인간은 어떤 반응도 할 수 있다. 크게 울 수도 있고, 크게 아주 개상망측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반응이 정상임을 깨달을 때, 예담자는 죄책감을 줄이고 불안을 줄일 수가 있다. 예. 이 정상적인 반응, 아주 극단적인 사건 자체가 비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사건을 당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거죠.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고 정상인 것을 같이 나눌 때 죄책감이 사라지고 불안도 줄어들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한 과정임을 알게 한다.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트라우마 사건, 트라우마가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이고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위기 상담자가 잘 도와서 그 시간과 간격을 뛰어넘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온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위기 상담자의 어떤 훈련과 자세와 태도와 도움의 어떤 다양한 자원들이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또 변화시키고 도움을 주고 강건하게 하는데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 위기 상담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지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잘 개발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